좋다고 먹은 어묵, 오징어, 맛살이 건강을 망친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78세 내과 의사 이정원입니다. 제가 55년간 진료하면서 놀랐던 건 정말 사소한 음식 습관 하나로 노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묵국 한 그릇, 건오징어 한 조각이 그렇게 해로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는 음식과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효과적인 건강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는 늘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고 혈압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죠. 매주 할머니를 뵐 때마다 이번 주엔 괜찮으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여전히 몸이 영 개운치 않네요.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의 식단을 꼼꼼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해산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건강식으로 알고 있었던 해산물들이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께 식단 변화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할머니는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 60세 넘으면 피해야 할 해산물과 노후, 건강 지켜주는 해산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가득 품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특히 고등어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식단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마련인데 고등어의 오메가3는 이러한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DHA와 EPA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시는데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의 꾸준한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박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만성 피로와 더불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종종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해하셨고 약속 시간을 잊는 경우도 잦아 불안해하셨죠. 할머니는 자신이 혹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셨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식단 조절을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를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레몬즙을 뿌려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자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고등어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노력을 보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몇 달 후
박영숙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단어를 찾느라 애쓰지 않으셨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미소를 되찾으셨죠.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 고등어 덕분에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일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대화도 훨씬 즐거워졌고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동네 경로당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할머니의 삶에 이렇게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저에게도 깊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신선한 생고등어를 선택하여 레몬즙을 살짝 뿌려 팬에 짧게 굽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이 오메가3 손실을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 생강이나 청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통풍 환자분들은 고등어 섭취를 하루 80지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등어의 퓨린 성분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피하고 가급적 신선한 생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등어처럼 비린내 때문에 피하는 음식이 있으셨나요? 굴은 예로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는 해산물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아연과 타우린이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는 바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기나 독감은 물론이고 작은 염증에도 쉽게 노출되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바로 이러한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마치 우리 몸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굴에 함유된 타우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이만복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만 되면 독감과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한번 감기에 걸리면 열흘 이상 앓으셨고 심할 때는 폐렴으로 이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워낙 약해지셨던 탓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까 늘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잦은 감기는 가족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식단에 굴을 포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굴을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 익힌 굴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셔보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까짓 굴이 내 감기를 막아줄 리가 있나?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묵묵히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평소 잔병 치레가 잦았던 할아버지는 감기약을 먹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 굴 덕분에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 감기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겨울만 되면 외출도 꺼리셨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고스톱도 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굴이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 굴은 또한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굴은 비타민 B군과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굴은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레몬즙이나 초고추장을 곁들이면 맛을 더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굴 미역국이나 굴전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생굴 섭취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에도 생굴을 드시고 심한 식중독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굴은 쉽게 부패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굴을 구입하여 바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굴을 드실 때 생굴을 선호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꼭 익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미역과 다시마는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익숙한 해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해산물들이 노년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 칼슘,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건강, 뼈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변비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식욕부진, 만성 피로,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미역과 다시마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치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하여 변비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추위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미역과 다시마의 요오드는 이러한 갑상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명자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수년째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었고 배변 시 항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도 심해서 식욕도 많이 떨어지셨죠. 할머니는 늘 변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변비약도 그때뿐 할머니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기로 했습니다. 매주 할머니를 뵐 때마다 미역국을 드셨는지 화장실은 잘 가셨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최명자 할머니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매일 화장실에 가요. 이렇게 편하게 화장실에 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역국이 정말 좋네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식욕도 돌아와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니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는 매사에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밝은 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음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역은 미역국, 미역초무침, 미역줄기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육수를 내거나 다시마쌈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시마로 육수를 내면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면서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요오드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역과 다시마에 요오드가 풍부하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섭취량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는 미네랄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미역이나 다시마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어묵을 생선으로 만들었으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노년층에게 어묵 섭취를 강력히 말리고 싶습니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어묵은 실제 생선 함량이 30%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밀가루, 전분, 설탕, 그리고 다량의 나트륨과 보존료, 인공 착색료 등의 첨가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된 성분들은 노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묵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혈압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혈압이 15,090mmHg 이상으로 유지되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혈압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매일 아침 식탁에 어묵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묵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어묵 대신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묵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건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주저하셨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묵 섭취를 줄인 지 한 달 만에 할머니의 혈압은 13,080mmHg 이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사라졌고 할머니는 어묵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혈압이 안정되니 살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는 매사에 불안해하시고 침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기찬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노년층에게 가공식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묵에 함유된 밀가루와 전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인공 착색료와 보존료는 간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소화 및 해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묵을 꼭 드셔야 한다면 생선 함량이 높은 수제 어묵을 선택하고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인 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묵 대신 삶은 계란, 두부, 살코기 등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묵을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건오징어는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찾는 인기 품목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건오징어는 말리는 과정에서 염분이 농축되어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어 부종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복래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건오징어를 즐겨 드시는 것이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발도 늘 꽉 끼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심장이 안 좋은 건가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심장과 신장 검사를 해보았지만 놀랍게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매일 건오징어를 다량 섭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오징어가 간편하고 맛있어서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건오징어 섭취를 줄이도록 강력히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라며 망설이셨지만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건오징어 대신 삶은 계란이나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건오징어 섭취를 중단한 지 2주 만에 할머니의 손발 부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신발이 편하게 신어져요.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것도 사라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로당에도 활기차게 다니고 계십니다. 이 사례를 통해 노년층에게 염분과 중금속 섭취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건오징어는 딱딱하고 질겨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거나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씹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징어와 같은 해양 생물에 중금속이 축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신경계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년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오징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오징어 대신 신선한 생오징어나 냉동 오징어를 선택하여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징어를 조리할 때는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여 중금속 섭취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혹시 건오징어가 잠자고 있지는 않나요? 맛살은 이름 그대로 게살을 흉내낸 가공식품으로 실제 게살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로 명태, 연육의 밀가루, 전분, 설탕, 인공향료, 착색료, 보존료 등의 첨가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노년층의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맛살에 함유된 높은 설탕과 전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강순의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잦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할지 겁이 나요. 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평소 김밥이나 샐러드를 자주 드셨는데 간편하다는 이유로 맛살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맛살이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아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맛살 대신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등 순수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맛살의 편리함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맛살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이걸 끊어야 한다니 아쉽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맛살 대신 삶은 계란을 주재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맛살 섭취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할머니의 식후 혈당 수치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도 6.8%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맛살이 이렇게 혈당에 나쁜 줄 몰랐어요. 이제 계란으로 바꾸니 배도 든든하고 혈당도 잡히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는 늘 피곤해하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기찬 모습으로 외출도 자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당분과 첨가물이 노년층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맛살에 들어있는 인공 착색료와 보존료는 간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해독 부담을 주고 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맛살은 영양가가 낮고 칼로리만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맛살 대신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또는 신선한 게살 등을 활용하여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삶은 계란은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노년층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맛살이 보관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는 간편하고 저렴하여 많은 가정에서 즐겨 드시지만 노년층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재료의 신선함입니다. 통조림 제품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다량의 나트륨과 기타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조림 용기 내부의 에폭시 수지에서 비스페놀 A, BP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PA는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화학 물질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박창규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 증상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는 빈번한 조기 심실 수축이 관찰되었고 할아버지는 부정맥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밤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매일 점심 식사로 통조림 고등어 조림을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편하고 맛도 좋다며 거의 매일 통조림 고등어를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통조림 대신 신선한 고등어를 구워 드시거나 불가피할 경우 통조림 내용물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익숙한 식단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하셨지만 부정맥 증상이 너무 괴로워서 노력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통조림 고등어 섭취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할아버지의 가슴 두근거림 증상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조기 심실 수축의 빈도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통조림 때문에 제 심장이 이렇게 아팠던 거였군요. 이제 밤에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 보였는데 이제는 평온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통조림 식품의 위험성과 신선한 식재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통조림 생산 과정에서 고온 살균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며 신선한 생선에 비해 오메가3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 생선 대신 신선한 생고등어나 꽁치를 직접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통조림을 사용해야 한다면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내용물을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통조림 생선, 과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저는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해산물 3가지, 즉 고등어, 굴, 미역 다시마와 반드시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 즉 어묵, 건오징어, 맛살, 통조림 생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해산물 중에서도 노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은 오메가3, 아연, 요오드 등 풍부한 영양소로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갑상선 및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공된 해산물은 과도한 나트륨, 첨가물, 심지어 중금속까지 포함할 수 있어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80대 중반에 접어드셨을 때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평소 즐겨 드시던 식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건강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통조림 꽁치와 어묵국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마른 오징어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그렇게 강조하던 것을 정작 제 아버님께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의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통조림 꽁치 대신 신선한 고등어를 구워 드시도록 했고 어묵국 대신 미역국에 삶은 계란을 넣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마른 오징어 대신에는 제철 과일이나 두부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맛에 길들여진 아버님께서 다소 힘들어 하셨지만 저는 매일같이 아버님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달 후 아버님은 몰라보게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공원 산책도 다니시고 예전에는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식탁이다라는 저의 신념을 제 가족에게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자 병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탁에 통조림 꽁치 대신 신선한 고등어 구이를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식으로 마른 오징어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해산물 중 피해야 할 것을 즐겨 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